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술을 줄였더니 주식도 잘 되고 방송할 시간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 일과 마무리 정도는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7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부분에서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피가 2300에서 2400선을 크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엔 2560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업종을 보면 결국엔 2차전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에코프로비움을 필두로 상승과 하락을 지속하면서 50만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주면서 50만원대에서 매수, 60만원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계속 먹히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요. 미국에서 바이오가 워낙 좋다 보니까 결국 한국도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제 거의 뭐 묵은 이상한 말 할 뻔했네요. 하여튼 묵은 그거 같은 건데 10,000원에서 12,000원을 급락을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강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이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한 업종이 보험과 유통인데 말 그대로 보험은 보험적인 성격, 즉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과 기관들이 경기가 좀 안 좋다 싶을 때 좀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험과 유통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렸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11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 하락폭을 키워가는 척 하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연계되는 가운데서 코스피는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핵심은 코스피가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금리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올리다가 다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실패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 그리고 뭐 보험, 대출,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사실 21년 말에 시사했을 때 좀 더 고통을 이렇게 간과하지는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상승에 취해 있어서 고통을 간과했고 10번의 금리 인상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나스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나 기대감이 올해 초부터 솔솔 올라오면서 이제 기대감과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라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라는 파월의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렸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역설적으로 경기가 아직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변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전고점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전고점이 15포인트 남겼다라는 것은 사실상 전고점을 뚫으려면 그렇잖아요.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어떤 변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부채한도 협상에 지금 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결국에는 이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을 폐쇄할 것이냐, 그럼 디폴트거든요. 돈 못 갚아서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리플 A인 미국의 신용 등급이 AA나 AA 플러스로 강등됨에 따라서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도 미국이 디폴트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결국에는 또 마이너스 통장을 증액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은 계속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디폴트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피가 거의 고점 부근에 다다랐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적이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오늘 매도했고요. 거래 대금도 감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포착된 포인트입니다. 협상을 바이든이 결국 G7 그 회담에 참석한 이후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메카시 하원 의장과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G7 회의 참석하기 전에 일본으로 가기 전에 바이든이 그 부채 한도 협상은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한마디 떠들고 가는 바람에 지금 다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하원 의장은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정치 공방 같은 그런 싸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IB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지금 자에 대해서 좀 말이 빨라집니다. 좀 잘 적응해서 좀 들어주시기 감사하겠고요. 들어주시면.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30%의 확률로 이번 주에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말장난일 뿐이고요. 50% 확률인 것 같습니다. 되냐 안 되냐. 어젯밤에는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6월에 중단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총재는 빠른 시일 내에 2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하면서 엇갈리는 그런 시각을 또 보였습니다. 6월에 중단한다라는 건 되게 희소식일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중단했다가 다시 올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중단을 하게 되면 아마 증시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위로요. 중국은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가 어제도 강조드리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확실히 좀 괜찮은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0.4%, 2500선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차트상으로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이벤트, 부채 한도입니다. 그래서 마감 시한은 6월 초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말씀드렸고, 요 부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강세를 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반도체가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냐, 아니면은 일부 차액 실현이냐를 제가 판단을 못해서 일단은 좀 더 보수적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메모를 한 게 아니라 좀 더 강한 어조로 썼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추세를 좀 더 지켜보자. 저도 혼란스럽네요. 이게 사실 저는 저도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근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흔적을 여기다가 지금 또 보여드렸네요. 중국 관련 반등이 기대되고, 오늘은 포스코 철강이 많이 올랐습니다. 화학주도 상승세를 시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결국엔 제가 그 방송 초에 자주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에 관한 문제인데,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결국에는 화학주, 차화정이 이끌어간 다음에 차액 실현 나오면은 뒤늦게 개인이 들어가고, 외국인은 화학으로 넘어가고, 또 개인은 물린 다음에 화학으로 따라 들어가고, 결국엔 서비스 업종으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게임이나 어떤 이런 서비스 업종. 그래서 이 사이클 상에 반도체가 되게 핵심인 부분인데 아직은 정확히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저도 좀 더 베팅해보자 라는 쪽으로 홀딩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럽네요. 나스닥이 지금 13,860입니다. 어제 13,900 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은 조정세에 있는 일봉상이고요. 중요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나왔는데요. 주택 판매가 이전치랑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왔다라는 23시에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 판매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지만, 지금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PI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주거 관련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요한 항목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주택이 결국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관련된 세수나 뭐 조세나 어떤 부가적인 산업들이 좀 활성화를 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 판매가 중요한데, 주택이 잘 나오면서 나스닥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가 왜 갖고 왔지? 아까 저게 분봉이었고, 23시 한 4분에 찍어놨나 보네. 요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폭이 컸거든요. 미국장 열리고 나서부터 반등 시작했는데, 아시아장이라고 하는 그 시간 외의 장이거든요. 하루 종일 열립니다. 나스닥 그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장이라고 하는 이 시간 외장은 거래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다가 10시 반 미국장이 개장하는 시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성이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S&P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폭이 좀 작죠. 대형주 위주다 보니까. 중국이 또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차트가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도 1.5%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 하락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거래도 나쁘지 않고요. 상해 쪽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는 반등하고 있는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달러 반등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상이 된다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상승할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면은 작년 말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요 기대감에 달러가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달러 빠지는 금리 인상이냐 인하의 그 달러의 가치 변동도 있겠지만, 지금은 달러 가치 자체가 결국엔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달러 가치가 폭락하느냐, 아니면 협상이 잘 됐을 경우에 달러 가치 보존이냐를 두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편향해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후자가 좀 더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볼 때는 두 번째 가능성으로 달러가 오르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7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전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15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상대적으로 좀 더 상승폭이 컸지만 지금 코스닥 할 때가 아닙니다. 수급 보면 티가 나요. 개인은 리스크 해치를 들어갔습니다. 인버스를 담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이거 뭐야? 아이고, 개인을 2개 가지고 왔네. 기관을 빼먹었네. 기관이 오늘 포스코를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포스코를 담았고, 외국인은 화학주로 넘어갔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화학이거든요. 전부 다 화학이에요. 이거 반도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외국인은 포스코를 팔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지난주 같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결국에는 반도체를 쌍끌이 매수로 싹 담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를 팔고 화학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를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면은 포스코가 사실 차트가 되게 좋아요. 차트가 고점 찍고 빠졌다가, 왜냐하면 이때는 반도체 상승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6만전자, 7만전자 지금 앞두고 있는데 7만전자 갈 가능성은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닥에서 예쁜 원형 상승, 뭐라 그러더라? 원형 상승형? 원형 바닥형? 이름 까먹었네요.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양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라도 맞춰주고요. 주요 포인트는 결국에는 경제 활성 기대감에 그 포스코가 1월 20일부터 모든 포항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월부터 가파르게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좀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판매량은 좀 부진했었지만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원재료 가격 하락에 스프레드,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비싼 철강에다가 마진을 붙여야 티가 안 나는데 워낙 싸다 보니까 마진을 조금밖에 못 붙였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 기대감에 공장을 풀 가동했었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하락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내수가 부진했었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하반기 지난 하반기 포항에 침수 있었던 거 다 복구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1월부터 많이 가동을 했었지만 결국엔 재고가 쌓였었고, 중국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발맞추어서 초입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로 종목을 좀 새로운 걸 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드렸던 코스맥스가 오늘 또 올랐어요.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좀 좋은 모습 보이는데, 중국 하면은 화장품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도 좋고, 뭐 설강주도 좋고, 의류 쪽도 어제 FNF를 소개 드렸었는데, 화장품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코스맥스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으니까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또 페이스가 빨라지고 말이 좀 빨라졌는데 그 뭐 정확히 의견은 전달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판단에 따라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